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제가 올해 초 슈드 팔고 여기 돈 물렸다. 제2의 미배당 탄생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많은 분들이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지켜볼까? 진짜 이런 ETF가 있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ETF,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정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미배당이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요즘 이 종목이 딱 그렇습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성과도 미배당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히 투자자들이 몰리는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종목에 열광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짜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1640. 아마 배당 ETF, 커버드콜 ETF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 코드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건데요. 보통은 사람들이 종목 코드가 아니라 종목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441640, 생일처럼 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숫자라며 441640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3년이 훌쩍 넘은 상품인데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솔미당보다도 약 2달 정도 빠르게 상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 24년 초까지만 해도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요. 이때는 한참 미배당이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 24년 초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더니 올해 들어서는 커버드콜 ETF 중에서 인기 탑을 찍을 만큼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 몰리지는 않을 거고 왜 갑자기 상장한 지 꽤 지나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올해만 약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미배당에 투자했던 이유죠. 처음 한국판 슈드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배당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주가도 곧잘 따라간다 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 그리고 높은 안정성 혹은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배당. 적당한 안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적당한 어딘가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종목이 바로 441640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한국판 슈드 미배당이었다면 그 바톤이 지금은 코미커로 넘어온 느낌인데요. 실제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자료도 보면 배당 플러스 자산 성장까지 추구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441640이 대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자면 S&P 종목 중에서 배당을 장기간 늘려온 미국 배당 성장주에 선별 투자하고요. IT나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S&P 500 그리고 디보 ETF가 들어가 있고 일부 개별 주식 플러스 개별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한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장에 따라서 이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서 시장 상승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만기가 짧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면 옵션 매도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제고한다고 하네요. 그럼 진짜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올해 동시에 잡았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TR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고요. 펀 ETF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눈에 쉽게 차트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AI,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 이어졌었죠. 미국 S&P 500 ETF의 올해 수익률 17.81%이고요. 미베커는 16.78%입니다. 반면 솔미당은 4%에 그치네요. 빨간색이 S&P 500, 파란색이 코미커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S&P 500과 견주어도 크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솔미당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만약 솔미당에 몰빵 투자를 했다면 올해 상당한 포모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시계열을 조금 더 늘려서 최근 3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P 500 ETF 97.82%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베커는 약 60%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솔미당은 36.62%에 그치네요. 이번에도 미배당보다 미베커의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어느 정도 잘했다면 하락장에서 방어는 과연 잘했을까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관세 폭탄으로 4월 하락장에서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S&P 500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 11%고요. 코미커 같은 경우는 8.63%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면 솔미당 보시면 동일 기간 마이너스 11.73%로 세 종목 중 가장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돌아섰죠.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잘 따라가지 못했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라도 방어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실망을 하고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하락장도 한번 볼까요? 작년 8월 초에도 한번 하락장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수익률 역시 비교를 해보면 미베커의 하락 방어력이 가장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거로 돌아가서 2022년 하락장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쉽게도 솔미당의 상장일이 22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하락이 왔던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하락률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S&P 500 ETF 수익률 마이너스 10% 정도고요. 미베커는 약 7%에 그쳤습니다. 솔미당은 8.52% 하락을 했네요. 앞에서 살펴본 수익률 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상승장에서는 미배당보다 미베커의 상승률이 더 높고 하락장에서는 미배당보다 미베커의 하락 방어력이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미배당보다 수익률이 높았고요. 하락장에서는 S&P 500과 미배당보다 미베커의 방어력이 우수했습니다. 솔미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수익률과 방어력 측면에서 둘 다 코미커가 승리를 한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 미배당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많이들 코미커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 보시면 대부분 IT 종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같이 AI, IT 기술주들이 잘 나갈 때는 이 S&P 500도 성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코미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와 디보 ETF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 IT 종목 일부, 금융, 산업재 종목도 같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미당 구성 종목을 보시면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섹터가 다수 포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 코덱스 ETF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현재 구성 종목이 기존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코미커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1년 전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맨 위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종목이 부였고요. 세 번째가 스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파이는 완전 제외를 시킨 것 같고 수수료가 저렴한 부 ETF의 비중을 대폭 상승시켰고요. 두 번째에 위치한 디보 같은 경우는 약 14%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는 방산주가 들어왔네요.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장주와 소비재 비중을 일부 축소시키고 금융, 방산, 산업재와 같은 가치 방어주 종목들이 편입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장주, 헬스케어 중심에서 변동성은 줄이고 배당 안정성은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전체 종목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코미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높은 분배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배당이 배당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약 3%의 배당률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배당률 3.5%로 세후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투자 원금이 1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슈드에만 투자해서는 내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는 게 쉽지가 않죠. 반면 코미커의 배당률 약 8.5%로 세후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투자 원금 약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절반 이상으로 투자 원금이 줄어들었죠. 이 분배율만 봐도 코미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코미당과 코미커의 분배율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코미커의 최근 분배율은 8.79%, 여기 빨간색 막대가 분배금이고요. 파란색 줄이 코미커의 분배율입니다. 반면 코미당은 최근 1년 분배율이 약 3.25%고요. 초록색 막대, 노란색 차트가 코미당의 분배금, 분배율입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봐도 꽤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코미커가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연초 외납세 공제 방식 변경입니다. 올해 초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뉴스였죠. 외납세 공제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배당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해도 세전 분배금 그대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소득세로 낼 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외납세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에 대해서는 배당세를 원천 징수 후에 세후 배당금으로 입금됩니다. 결국 절세 계좌에서 가장 큰 혜택이었던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된 거죠. 게다가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떼고 들어오는데 연금을 수령할 때나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시스템상 한 번 더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되지 못한 채 바로 이 법안이 시행돼서 많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었죠. 저 역시 이때 미배당을 전부 매도했었고요. 당시 미배당에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국내 배당 ETF 그리고 코미커와 같은 이런 커버드콜 관련 종목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코미커에서 나오는 분배금 중에서 콜옵션 매도로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은 이번 외납세 공제 방식 개편과 관계없습니다. 절세 계좌에 그대로 다 들어오고 과세 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코미커에 열광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첫 번째 리스크는 코미커는 액티브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오로지 운용사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요. 참고로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시면 해당 상품을 현재 누가 운용하고 있는지, 경력은 얼만큼 되는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혹여 이 운용력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직 상장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죠.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대비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긴 하락장이나 단기간에 걸쳐서도 지금과 같은 성과가 날지 꾸준히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S&P 500 ETF와 디보 ETF가 약 40%나 담겨있기 때문에 진짜 변동성이 크게 정말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운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미국 현지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와 미국 자문사인 CWP의 전문적인 그런 배당 전략 자문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진 만큼 앞으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1640 미베커에 대한 총평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몇 년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적당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441640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존 미배당 대비해서 공격력이면 공격력, 방어력이면 방어력 둘 다 우수했습니다. 또 사실 시기를 잘 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외납세 공제 방식이 개편되었고 최근 상승장에서 미배당의 성과가 저조했는데 이때 미배당의 인기가 급식고 그 수요가 미베커로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베커는 액티브 상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P 500 그리고 디보라는 ETF에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액티브 ETF의 장점 같습니다. 배당률도 약 8.5%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었죠.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미배당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2의 미배당 타이틀로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지수 ETF를 코어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배당 ETF의 한 종목으로 모아가기 괜찮아 보입니다. 커버드콜 ETF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분들께는 꽤나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은퇴 시점에는 배당주의 비중을 크게 높일 생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특이사항이나 알려드릴 사항 있으면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